안녕하십니까, 정환진입니다. 여러분은 차별화와 역발상이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분명 경영에 있어서 차별화와 역발상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차별화는요, 남과 다르게 만드는 것을 차별화라고 할 수 있고요. 역발상은 생각 자체를 180도 전환하는 것을 역발상이라고 생각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오흥석 대표는요, 역발상 경영의 귀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순댓국 하면 돼지 사골에다가 돼지로 만든 순대 내지는 편육을 집어넣어서 만드는 게 일반적인 순댓국입니다. 그런데 오흥석 대표의 순댓국은요, 소사골을 이용을 했고요. 또 돼지고기로 만든 돼지고기와 또 순대를 같이 넣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돼지고기가 가지고 있는 그 비릿한 냄새는 완전히 없앴고요. 소고기가 가지고 있는 고소한 냄새를 합쳐져서 뭔가 남들과 완전히 생각이 다른 역발상 경영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실제 매출액도요, 이미 200억 원이 넘었을 정도로 기업의 기반도 탄탄하게 다졌습니다. 생각은요, 정말 생각하기에 따라 다릅니다. 모든 일들은요, 내가 즐겁다고 생각을 하면 즐거워지는 거고, 그게 일이라고 생각하면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생각을 건전하게 긍정적으로 하면 뭐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오흥석 대표도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어려서 또 빨리 철들기도 합니다. 실제 아버지는 암투병을 하고 있었고 어머니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어린 시절 빨리 철이 들게 되고 나는 빨리 돈을 벌어서 부모님한테 효도해야 돼 하는 생각이 앞설 수도 있습니다. 집안 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학을 입학함과 동시에 군입대를 할 수밖에 없었고요. 1995년에 군 제대할 때까지 군 생활은 또 하나의 인생 역정이었습니다. 실제로 군에서 제대하고 나서 어머니는 제안을 합니다. 이제 식당은 이미 포화 상태인 것 같다. 더 이상 돈이 잘 안 벌린다. 식당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제가 없을까? 라고 이야기했을 정도로 뭔가 새로움을 갈구하고 있었습니다. 봤더니 근처에는 실제 커피 전문점이 많아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커피 전문점, 일반적으로 사업을 할 때는 새로운 시장에 들어가라고 합니다. 내가 잘 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에 들어가야지 분명히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저도 계속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오흥석 대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커피 전문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흥석 대표는 이 시장을 들어가겠다 결정을 합니다. 어떻게? 남과 다르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 남과 다르게 어떻게 할지는 고민을 해보자. 이때 오흥석 대표는 차별화에 대한 생각을 확실하게 가지기 시작합니다. 커피 전문점이라고 하면 분명하게 보통 사람들의 휴식 공간,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떠오를 거예요. 오흥석 대표도 똑같이 보통 사람의 휴식 공간이라는 게 머릿속에 떠오르게 되고요. 그렇다면 편안해야 되고 보통 사람들이니까 저렴해야 된다. 그런데도 대접받는 것처럼 고급화를 추구하겠다. 이것은 뭔가 남들과 다르게 하겠다는 생각이고요. 그 고급화 속에는요, 중세 유럽풍의 디자인을 집어넣겠다. 그러면서도 저렴을 기본으로 커피는 1,800원, 에이드는 2,000원. 그야말로 박리담회. 다른 가게들과 완전히 다른, 보통 사람들의 휴식 공간이긴 하지만 편안하고 고급스럽게, 그리고 아주 싸게 뭔가 먹힐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차별화였습니다. 싸게 많이 팔자. 그것도 편안한 고급 휴식 공간에서. 그러면서 이름을 피아노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는 1995년에
커피 전문점을 개업을 합니다. 이처럼 중세 유럽풍의 디자인을 가지고 말입니다. 처음에 고객들이 들어왔을 때는 거부 반응이 있을 수밖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편안하고 고급스러운 곳이 가격이 쌀까 하는 가격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요. 또 커피 전문점 치고는 너무 잘 만들어 놓은 것 아니야? 내가 저기 들어가면 바가지나 쓰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도 있고요. 그런데 시간이 경과하면서 사람들은 호기심을 발동시킵니다. 실제로 피아노라는 커피 전문점에 들어가게 되고요. 실제 본인들이 느낍니다. 편안하다. 정말 고급스럽다. 그런데 왜 이렇게 싸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왜 이렇게 싸지? 이 말 자체가 차별화였고요. 그 차별화는 고객들이 다시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어느 순간 되니까 세상에 커피 전문점에 들어가는데 줄 서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은요, 오홍석 대표만이 할 수 있었던 차별화였고요. 그 차별화가 바로 성공으로 성화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면 간단할 것 같습니다. 오홍석 대표는 이렇게 한번 성공을 하니까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번 성공은 또 다른 성공도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또 다른 매장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는 본인 스스로 또 뛰어다닙니다.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말입니다. 커피 전문점이 없는 곳, 그리고 유동인구가 많은 곳. 이 두 가지 원칙만 가지고 시장 조사에 나서는 거죠. 뭐 커피 전문점도 그렇게 많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유동인구는 그 앞에 다 대학들이 있으니까 신림동은 서울대가 있고요. 흑석동은 중앙대가 있고 이러니까 되겠다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 즉시 오홍석 대표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디자인에 대한 연구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해외 잡지를 넘기면서 사진 한 장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는 지금까지 내가 보지 못한 그런 은은한 조명의 편안한 분위기, 정말 매력이 팍팍 튀어나오는 그런 사진 한 장을 보게 됩니다. CEO의 자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호기심이 발동을 하고 그 호기심이 관심으로 발전을 하면 반드시 도전을 합니다. 이때 오홍석 대표는 차별화를 넘어서 역방상으로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하면 소품이나 가구를 대한민국에서는 유일무이한 제품을 찾아다가 놓겠다. 이것을 차별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공도요, 뭐라 그럴까요? 여유가 있을 때 성공은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바쁘니까 성공을 즐길 수도 없고요. 오히려 체력만 뚝뚝 떨어집니다. 게다가 입맛까지 뚝 떨어지고요. 순간 어머니 음식이 간절해진 거죠. 어머니는 늘 자식을 위해서 입맛이 떨어졌다고 하면 보양 음식을 만들어주고 했거든요. 아니면 그런 보양 음식집에 데려갔었습니다. 그게 순댓국집이었습니다. 체력도 보강하고 또 어머니에 대한 어떤 생각도 할 겸 해서 순댓국집을 갔던 거죠. 그런데 뭔가 역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못 먹겠는 거예요. 밥을 먹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루 종일 그 불쾌감은 계속해서 속에서 웅크리고 있었고 가끔씩 훅훅 올라오게 됐습니다. 그때 또 다른 오홍석 대표만의 역발상, 정말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 그러면 저런 돼지 비린내나 역한 냄새를 없애려면 돼지 사골로 하지 말고 소 사골로 하면 안 될까? 정말 상상도 못하는 이야기죠. 순댓국 하면 당연히 돼지로 만들었고 그 돼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찾는 음식인데 이거는 말도 안 되게 소사골 국물, 육수는 소사골로 하겠다? 주방장과 상의를 했는데 주방장도 그게 궁합이 맞겠냐. 그런데 있잖아요, 주방장까지도 안 만난다고 했는데 오홍석 대표는 무슨 소리냐, 한번 생각하면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하면 시작해서 그 결과를 보고 난 다음에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실제 소사골 육수를 만듭니다. 그것도 장장이 1년 동안 그렇게 시행착오를 반복을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니까 1년이 아니라 솔직히 10년이라 해도 기분 좋은 일일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니까 집중할 수 있잖아요. 1년 동안 연구 개발하면서 뭔가 신선했고 뭔가 재밌을 거예요. 결국 1년 후에는 정말 비린내가 안 나는 그런 육수를 개발하게 되고요. 또 거기다가 돼지로 만든 순대와 돼지고기 편육을 집어넣었죠, 그 안에. 그리고는 직원들에게는 완전히 비밀로 하고요. 직원과 직원 가족을 초청한 거예요. 시식회를 해보는 거죠. 소사골 육수에 돼지 순대와 편육을 넣은 순댓국을 내놓은 겁니다.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역시 본인이 느꼈던 그 감 그대로 적용이 됐습니다. 비린내가 안 나니까 반응은 거의 폭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선 자료를 공개하는 거예요. 이것은 소사골로 만들었고 돼지 순대를 넣었다. 모두가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런데 맛은 괜찮다 이거죠. 그야말로 뭔가 색다른 맛이었고 별미 수준이었다. 이렇게 칭찬이 많다면 내가 새롭게 창업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수도권을 대상으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이제 창업 매장을 찾는 거죠. 근데 이 매장 찾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정말 좋은 매장을 찾아야 되는데 이 매장 찾는 게 기본적으로 유동인구가 많아야 되잖아요. 게다가 좀 싸야 되고요. 쉽지 않죠. 그런데 한 매장을 발견을 합니다. 일산에 있는 이면도로에 있는 한 매장이었습니다. 보증금 1,000만 원밖에 안 되고요. 정말 이상하지 않아요? 유동인구도 많아야 되고 길거리에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홍석 대표는 또 역발상을 낸 거예요. 여기도 이면도로에 뭐 유동인구도 그렇게 많지 않은 곳에다가 본인이 한 겁니다. 그러면서 관심을 쏟은 건 인테리어였습니다. 깔끔하고 깨끗하게. 순댓국집 하면 뭔가 너저분하고 왁작지근하고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깔끔하고 깨끗하게 만들겠다. 이건 차별화로 만든 거죠. 다른 기존 순댓국집과 다르게 차별화시킨 거죠. 그렇지만 역발상은 이면도로에 사람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맛으로 승부하겠다. 맛으로. 맛이 좋으면 이면도로라도 찾아올 거다 이거죠. 찾아올 거다. 문제는 순댓국은 잘 만들었는데 깍두기였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시너지를 냅니다. 7인 각자에게 깍두기를 다 담으라는 거죠. 뭐 다 담을 수 있는 사람 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7인은 자기의 어머니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또 지인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인터넷에서 레시피를 찾아보기도 하고 정말 별 모든 지식까지 다 활용해서 깍두기를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모두가 같이 평가하는 거죠. 그리고 그중에 가장 맛있는 깍두기를 선정한 다음에 두 번째 맛있는 깍두기의 비결의 어떤 이점들 이쪽에다 또 집어넣고요. 세 번째 만드는 어떤 비결을 여기다 또 집어넣으면서 정말 우리만의 그야말로 오홍석 대표만의 깍두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2010년 담소 이야기라는 이름으로 개업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메뉴판에 소사골이라는 것은 생략했습니다. 그냥 사골 순댓국이라고 해놓고 4,300원만 포기를 했던 거죠. 혹시라도 선입관을 가지고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요. 실제 손님이 하나, 둘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호기심에 시식을 해보는 거죠. 그런데 먹어봤더니 실제 냄새도 없고 맛있는 거예요. 그러면 손님이 가끔씩 질문하는 거예요. 이건 뭘로 만들었는데 이렇게 맛있나요? 고소하기도 하고 정말 좀 독특합니다. 그때마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국물은 돼지 사골이 아니라 소 사골로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을 하면서 오홍석 대표가 말을 했지만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걱정거리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근데 손님은 오히려 반대예요. 맛있네. 이게 오히려 더 낫네. 그러면서 그 손님이 또 다른 손님을 모시고 오는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소사골 순댓국이라고 표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가게 손님들도 끊이지 않고 오기 시작하고요. 어느 순간에는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손님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죠. 너무 많이 찾아오니까 가격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실요. 그래서 가격도 4,300원에서 5,900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손님들은 점점 늘어납니다. 매장은 만석이 되고요. 줄서기는 늘 이렇게 난리가 나는 거죠. 결국 오홍석 대표는요, 주점을 정리를 하고 순댓국집에 집중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2010년에 분당에다가 2호점을 개업합니다. 마찬가지로 이곳에도 인테리어는 고급, 고풍으로 만들고요. 그래서 기존의 순댓국집과는 완전히 다른 이미지를 만들겠다는 거죠. 그런데 호사다마라고 2호점을 오픈을 했는데 구제역이 발생한 겁니다. 정말 원재료 값은 거의 폭등을 하고요. 손님은 뚝 떨어진 거예요. 나는 2호점까지 개접을 했는데 나는 어떡하라고. 빈자리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람은 없고 손님도 없고 한숨소리만 가게 여기저기를 툭툭 터치하고 지나다니는 거예요. 정말 진퇴양난입니다. 소나기는 지나간다. 기다리고 있으면 이 소나기는 반드시 지나가고 또 새로운 일이 나한테 올 거다 하고 긍정을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실제로 2011년 5월이 되니까 구제역은 서서히 퇴조 기미를 보이고요. 재료값은 정상을 회복합니다. 손님은 다시 몰려오기 시작하고요. 그렇게 재료값이 많이 오르고 난리를 쳤더라도 오홍석 대표는 가격을 5,900원에 그대로 유지를 해냅니다. 육수 관리도 철저하게 하고요. 무조건 12시간 이상 끓여서 고객들이 진짜로 만족하게 느낄 수 있게끔, 가능하다면 감동으로 발전할 수 있게끔 스스로 노력하는 거죠. 일산의 이면도로에 있던 직영 1호점을 서울 강남으로 이전합니다. 그리고는 분당 2호점과 인테리어를 통일을 시키고요. 그야말로 고급의 고풍 분위기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는 곧바로 또 선릉점을 개업을 합니다. 물론 주변에 경쟁 업체들이 또 우후죽순처럼 생깁니다. 그때 오홍석 대표는요, 승부수를 던집니다. 어차피 순댓국집이 이렇게 경쟁적으로 생긴다면 발빠르게 나가는 게 낫겠다 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주 발빠르게 네트워크를 넓히려고 합니다. 가맹사업을 시작한 거죠. 직영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빨리 주도권을 잡는 게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가맹사업을 본격적으로 가동시킵니다. 물론 가맹문의는 핏발처럼 문의치죠. 거기에 따라서 가맹점주, 예비 가맹점주들을 면접을 합니다. 여기에 딱 한 가지만 봅니다. 열정, 성실. 그렇게 2012년에 분당 서현점을 개업을 합니다. 가맹 1호점인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고급과 고풍을 넣은 인테리어로 차별화를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홍석 대표는 2013년에 주식회사 담소 이야기라는 것을 설립을 합니다. 그리고 조직도 뭔가 좀 다를 수 있게끔 홍보팀, 관리팀, 상가개발팀, 디자인팀, 유통팀에서 조직 구조도 완전하게 만들어냅니다. 물류 시스템도 체계화시킵니다. 그래서 전국에 언제나 신선 재료를 배달할 수 있게끔 담소이야기 물류센터를 오픈하고요. 순댓국을 만드는 레시피도 아주 정교화시킵니다. 그러면서 전국을
맛을 통일해 나가야죠. 서비스 통일하고요. 이거는 교육입니다. 맛과 서비스와 분위기입니다. 이 세 가지를 통일해야지만이 뭔가 하나의 네트워크로 구축되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관리도 용이해지고요. 홍보도 용이해지고 입소문도 빨리 나게 할 수 있습니다. 오홍석 대표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월요일마다 점포를 탐방하는 거죠. 가서 실제로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위생점검도 하고 운영관리도 실제 점검하고 실제 가마솥에서 육수를 12시간 우려내는지도 집중적으로 봅니다. 이게 핵심 경쟁 요소니까요. 홍보에도 신경을 많이 씁니다. 내가 이렇게 가마솥에서 끓이는 모습들을 바이럴 마케팅을 통해서 인터넷이나 블로그나 혹은 SNS나 이런 바이럴 마케팅을 전개하면서 나를 보여주는 것이 나를. 그러면서 이 모든 장면으로 고객들의 믿음을 확보합니다. 매출액이요? 200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오홍석 대표는요, 지금도 현장에서 이렇게 열심입니다. 뭔가 차별화를 시키고요. 그 차별화를 역발상을 통해서 고객의 만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말입니다. 오홍석 대표는 지금이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시작이기 때문에 당연히 열정과 도전을 가지고 역발상을 이끌어내면 업계 1위는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